안녕하세요. 건강경제학 MC를 맡고 있는 윤홍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림입니다. 자,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홍일의 건강경제학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요즘은 4월인데 네. 꽃도 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맞아요. 네. 날이 따뜻하면 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하늘이 맑으면 또 바람 불고 추워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죠. 김우림 아나운서는 어때요? 요즘 네, 저도 뭐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만큼 저도 감정 기복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떡하죠? 꿈을 타는 거죠. 그러게요. 외로워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사람의 네. 마음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까지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상체질의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들은 네 가지 분류로 체질을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네.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서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체질마다 정신적, 신체적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치료와 진료가 각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체질의 특성이 다르다면 같은 병이라도 뭐 체질별로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춤형으로 각 체질별로 운동이나 또는 음식이 다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진단과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이 획일적으로 네. 한 질환에 대해서 한 방법으로 치료가 되었다면 이제 체질의학은 각 체질별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상체질의학의 전문가이신 황석환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사상체질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사상의학 공부할 때 좀 흥미로운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재만 선생님이 13살 때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18세 때는 러시아 여행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재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재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한이 많고 좀 불우하신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분이 이제 서자라는 것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제 과거를 보지 못해서 무인으로 나중에 이제 등가를 하게 된 그런 분이고 당신 자신이 이제 그 자주 이렇게 토하는 그런 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유학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의학을 창시한 게 바로 이제 사상의학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오늘은 사상체질이 우리가 말하는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과 그리고 이재만 선생님의 사상체질이 어떤 성향에서 좀 다른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은 이제 중의학, 중국에서 수천 년 내로 진행되어 온 그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학설이나 임상 경험, 처방 이런 거를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그 쭉 정리를 해서 아주 집대성한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그리고 동의보감에 의해서 진료를 하는 그 원장님들은 이제 거기 병증에 대한 분류를 갖고 환자가 오셨을 때 어떤 병인가라는 거를 이제 집중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를 갖고 진료를 하는 게 이제 동의보감식의 임상 방법이고 저처럼 이제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그 임상가들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근본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음인인가, 소양인인가, 태음인인가, 태양인인가에 따라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두통이라는 병증으로 병을 치료하러 오셨더라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이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이게 사상의학의 강점이죠. 사상체질의 진단을 어떤 근거에서 정확히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만 선생님께서 사상의학을 창안을 하실 때는 이분은 워낙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서 유학적인 바탕 하에서 굉장히 다양한 본인의 그 임상적인 실험 이런 게 거쳐서 경험적으로 그 의학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체질을 진단하거나 병을 고치는데 굉장히
원조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만큼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고 하니 이재만 선생께서 써놓으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해를 하기가 한의사들도 그 책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굉장히 오랜 세월을 동안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단순한 기술 하나만 갖고 특히 일본에서 넘어온 그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 뭐 땡겨서 진단을 하고 이런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상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이재만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첫째는 이제 용모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얼굴이라든가 이게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그 음양의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형기상이라고 해서 몸의 이제 기운의 편차,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배설기 이런 기운의 편차가 뱃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몸 바깥으로 기운이 상체, 그다음에 가운데 중상초, 중하초, 그다음에 하체 이런 게 이제 어느 부위에 기운이 발달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는 체형기상이라는 그런 그 진단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질재간. 아까 치심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 느긋한 사람인가, 아니면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가, 찬 걸 좋아하는가, 살이 잘 찌는가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급한가 안 급한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또 성질재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모든 체질에 다 나타날 수 있으나 각 체질별로 취약 부분이라든가 자주 나타나는 그런 병증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체질을 진단하게 되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체질의 우위를 점유하는 체질의 성격으로 체질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병도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뭐 임상이 한 30년 가까이 되지만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 이렇게 임상을 할 때만 해도 아주 전형적인 소음인, 전형적인 소양인 이런 체질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체질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제 구태여 설명을 붙이려고 하면 복합 체질이라고 예를 들어서 소음인 70%에 뭐 소양인 20%, 뭐 태음인 10% 이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임상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가락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손가락이 길다고 할 거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손가락이 점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통틀어서 다 모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체질을 간편하게 진단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한의원 가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박사님 조금 간단하게 진단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틀리지 않게 네, 해서 맞춰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요즘에 환자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많이 막 맞춰보고 자기가 먼저 진단을 가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체질을 진단할 때는 이제 몸과 마음적인 요인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체질의 전체적인 진단을 하게 되는데 먼저 몸을 보게 되면 양인들은 일반적으로 상성하어라고 해서 위 상체가 좀 발달을 하고 하체가 좀 빈약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 태양인은 전반적으로 몸을 봤을 때 상체가 좀 발달되어 있고 하체가 좀 약한 그런 양상이 있고 음인들은 주로 이제 위보다는 아래가 소음인, 태음인은 아래가 발달된 그래서 특히 소음인들은 이제 엉치 부위라든가 다리 이런 부위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 태음인들은 중 밑에 배꼽 주변을 해서 이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체형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인들은 취약 부분이 이제 뭐 조금만 음식이 안 맞거나 조금 예민하거나 이러면 소화기의 병이 잘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음인적인 성향이 좀 많고요. 뭔가 급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눈이 충혈이 되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상의 패턴이 많이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양인의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쪽으로 취약 부분이 있어서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태음인의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소음인들은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고 꼼꼼하고 좀 소심하고 이런 성향들이 좀 있고 소양인들은 일단 급합니다. 일단 질러 놓습니다. 확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뒷마무리를 조금 이제 소홀히 하시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태음인들은 좀 진득하죠. 느긋하고 좀 이렇게 끈기 있고 지구력이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태음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기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아 나는 주로 어느 쪽의 성향의 요인이 많구나라는 걸 갖고 기본적으로 체질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그 네. 소양이는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에서 보면 입이 돌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체질들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먼저 소음인을 보게 되면 얼굴이 조목조목하면서 아주 이뻐요. 그리고 이제 별로 거슬리지 않게 눈, 코, 귀, 입의 균형이 잘 맞으면서 조목조목하게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일반적인 스타일이 소음인이고 소양인들은 딱 보면 사람이 일단 만만찮아 보입니다. 눈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고 눈에서 광채가 좀 나고 그리고 이제 하악이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성향이 좀 있고 말도 빠르고 그렇게 해서 소양인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고 태음인들은 사람이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눈도 좀 이렇게 보면 좀 착해 보이고 눈, 코, 귀, 입이 전반적으로 다 큽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두드러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면서 좀 커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 참 순해 보이네, 좀 만만해 보이네 이런 사람들이 태음인의 특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네. 태양이는요? 태양인은 소양인하고 비슷하게 보면 뭔가 모르게 이게 좀 이렇게 좀 이게 리더급이고 좀 독단적인 그런 강한 인상이 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탁할 때는 태음인한테 가서 해야 돼요. 그러게요. 이 태음인을 잘 골라서. 맞아요. 근데 태음인도 의외로 고집이 세서요. 그리고 그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체질별로 잘 드는 병 또는 잘 드는 뭐 장기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소화계통에 굉장한 취약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찬 거를 먹거나 몸에 맞지 않은 별스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리고 스트레스, 신경을 좀 쓰게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대체로 위장의 병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기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이라든가 배가 차거나 그다음에 좀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이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환자들한테는 제가 다른 체질은 배터리를 충전하면 10시간 써먹으면 당신은 한 5시간밖에 안 가니까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맞춰서 쓰시오라고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소양인은 주로 병의 원인이 이제 내부적인 열로 인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뭐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그다음에 열이 편향됨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병들을 소양인들은 전반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태음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잘 먹고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하시기 때문에 순환관계, 심혈관 요즘 말로 하면 현대병으로 그런 병하고 특징적이 이 신체적인 그 내부적인 특징이 간대 폐소하기 때문에 호흡기 계통, 천식이나 뭐 알러지, 비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태양인은 뭐 숫자 자체도 굉장히 희소하지만 이제 다리에 힘이 없는 그런 병이거나 아니면 뭐 먹으면 자꾸 토하는 그런 두 가지 병이 태양인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네. 소음인이고 소양인인데 저희가 건강하다. 나는 지금 이 상태면 건강해라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완실무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체질별로 완전하게 이 부분이 실하면 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본은 이 정도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각 체질의 특징이 있는데 소음인은 뭐냐 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이 사람은 반은 건강하다. 이렇게 기본을 진단할 수가 있고 소양인은 원인 자체가 안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로 인해서 대변이 막히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대변을 잘 보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태음인은 이제 살도 잘 찌고 이제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가 보니까
이 순환계통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태음인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땀을 잘 배출을 해야 됩니다. 땀을 잘 배출하는 태음인은 건강을 유지하는 태음인이고, 태양인은 뭐냐면 전반적인 기운이 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로 기운을 내려보내는 소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포인트는 소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체질별로 성격은 이런데 네. 이 체질의 성격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아.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마음을 잡으면 되는지 정말 필요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소음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소음인은 전반적인 성향이 내성적이고 좀 정적이고 좀 차분하고 이렇게 요란하고 남 앞에 나서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잘 못 활용이 되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음인의 부분은 뭐냐면 이게 내향적이고 꼼꼼하고 하다가 보니까 나쁜 기억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일,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 소음인한테는 X로 기억이 되는 그런 좀 그렇군요. 별로 이렇게 오래 가면 안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음인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향적이고 속으로 많이 삭히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가 보니까 좀 불안정한 마음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소음인은 심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빨리 잊어버리고 툴툴 좀 털어버리고 좀 수다도 말도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소음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고, 소양인은 뭐냐면 소음인하고 반대로 급해요. 외향적이고 동적이고 그냥 진드커니 있는 거 싫어하고 일단 막 질러놓고 보고, 그리고 눈치 상황 판단 아주 엄청 빠릅니다. 소양인한테는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집니다. 다른 체질들이. 그래서 소양인들은 그런 장점이자 또 그게 너무 편향되게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또 순간적인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판단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소양인들은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당신 뭐 이렇게 결정할 때 먼 산 보고 한 5초만 심호흡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저는 저희 환자들, 소양인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음인들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끈기가 있고 의젓하고 진중하고 뭐 이런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좀 이게 느리고 좀 게으르고 또 욕심이 많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인들은 뭐냐 하면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마음에 그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의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은 이렇게 좀 줄이는 그런 마음의 컨트롤, 조절을 좀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태양인들은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추진력, 돌파력, 밀고 나가는 그런 그 진취성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탁월한데, 그게 지나치다가 보면 이게 앞으로만 나가지 이게 정지나 후진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체질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경제학 세 번째 순서로 사상체질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건강경제학에서 우리가 시대에 스트레스가 많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맞춤이학, 사상이학에 대해서 오늘 황석환 박사님 통해서 많은 말씀 들었고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황석환 박사님과 함께 사상의학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체질별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금해야 할 음식, 그리고 중요한 것, 다이어트, 체질별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난임. 많이. 그렇죠. 네. 요즘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출산의 노령기가 되면서 네, 아무래도. 난임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질로 난임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점, 바로 또 체질별로 궁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정말 저같이 이렇게 또 관연한 결혼 정년기인 모든 분들이 굉장히 또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 달은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맞아요. 행복한 날.
네, 다양한 날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날이 있어요 올해. 선거?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철 대비하시는 이 대선 후보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유세랑 연설하시는 동안 네. 몸이 많이 지치실 거예요. 우리 대선 후보님들이 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체질 구분을 해서 네네.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재료들을 와. 네, 네. 알려드리면 좋겠죠. 흥미롭네요. 알려주세요. 우선. 네. 문재인 후보님은 태음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은 도라지나 네. 들깨가 좋습니다. 오. 들깨죽 너무 힘드실 때는 들깨죽으로 속을 좀 달래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님은 소양이십니다. 그래서 열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쉽게 지치실 수 있으니까 팥이나 호박이 좋은데요. 네. 호박죽으로 조금 달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소음인이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소음인이시기 때문에 생강차나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실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님 역시 소음인이시기 때문에 임상과 같이 몸을 또 역시 따뜻하게 하시는 음식을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님은 태양인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열을 내려드리기도 하는데 태양인은 메밀이 좋습니다. 오. 메밀묵 드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네, 선거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승하십시오.